네, 안녕하세요. 개구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서 도저히 찍을 시간이 안 나요. 오늘도 아주 우연히 지금 시간이 잠깐 나서 찍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2주 정도 못 찍은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았죠. 하고 싶은 말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생각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뀔 거예요.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죠? 어쨌든 이걸 호불호를 떠나서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죠? 그 전임 대통령인데 다시 또 대통령이 이 텀을 두고 된 게 미국 역사상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본색 드러낸 제목을 볼게요. 본색 드러낸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이민자 대량 추방. 일단 제목이 이걸 내놓은 이 조선일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문이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비난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볼게요. 자, 국경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경 문제 때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캐나다 입장이 아니라 그 트럼프를 이제 그 다른 나라 대통령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 국민이라면 내가 미국 국민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남부지방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 산다 그러면 불법 이민자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당연히 이런 걸 좀 바랄 것 같아요. 저도 이민자 출신이지만 그러니까 같은 이민자 출신도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네.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돼서 이 사회에 살다 보면 그죠? 이 사회가 안정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가 많아지기보다는 이제는 좀 우리가 내가 당장 잡을 잃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민자가 계속 들어와. 그럼 당연히 반이민주의가 강해지. 이거는 미국, 캐나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비슷한 기조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이스한 우리 컨트리 캐나다 내려가 있네. 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캐나다 비자 정책을 개편해서 이제 10년 유효한 관광 비자를 종료한다 합니다. 결국 딴 게 아니고요. 이것도 뭡니까? 캐나다 임시 거주자를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강하게 하면 이민자를 대량 추방하겠다는 말인 거고 말을 좀 더 나이스하게 하면 그냥 임시 거주자를 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실상 같은 방향의 정책으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내용을 볼까요? 자, 새로운 워크 퍼밋 룰이 개정이 됐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적게는 6만 7천 명의 외국 학생들이 지금 disqualified,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워크 퍼밋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쫓아내나 공식적으로 떠나게 만드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작게는 6만 7천 명, 많게는 10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도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컬리지든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딱 이 카테고리에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agriculture, agri-food, 농업이라든지 healthcar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skilled trade, transportation, 그러니까 요거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워킹 퍼밋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치식거리는 소리 제가 지금 밥을 얹혀놔서 밥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인원이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뭡니까? 캐나다도 지금 실업률이 계속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300만 명이 지난 3년 동안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미 허용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올 건데 지금 내년에 지금 트루도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 효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효과가 제가 이 비슷한 얘기 사실 저번에 얘기는 했어요. 좀 약간 결이 다르게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실업률이 6.5%로 이번 10월 달에요. 지금 11월 달 됐으니까 10월 달에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자 정책 개편하고요. 그리고 10만 명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그 이민자들 중에 뭐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볼게요. 근데 이런 이민자들이랑 지금 젊은 애,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 20살 졸업한 영어를 막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랑 경쟁이 붙는다. 경쟁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나이도 젊고 어리고 더 싹싹하고 예쁘고 잘생긴 젊은 애들과 영어도 잘 쓰는 젊은 애들과 나이 먹은 제가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이 뒤지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이민자들이 잡을 못 가질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레이주에이트 학생들을 쫓아냄으로써 지금 실업률을 아마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벌써 저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실업률이 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내년 봄에는 당연히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내국인들이 잡을 잡기 시작을 하면 내가 잡을 잡았으니까 모기지도 폐해할 수 있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왜 내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금리 인하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힘들어.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그리고 모기지 연체율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기지 증가한다 그러면 사회적인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국제 금융위기에 어떤 큰 타격을 받아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기지가 연체율을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뭐 하게 돼?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되겠죠. 돈을 잘 벌게 해주고 이자율도 떨어뜨리면 연체율이 안 올라갈 거예요. 그죠?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미국 오늘 나온 기사예요. 지금 CPI가 2.6%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 읽어봤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페드에서도 금리 인하를 또 할 확률이 그전에 58%를 봤는데 82%로 급등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캐나다는 밴쿠버, 토론토 같은 경우는 10월 부동산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지금 구매 여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어폴더빌리티가 지금 증가를 했고 관망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저도 제가 얘기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예각상할 수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 0.25, 0.5%가 떨어져서 또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1%가 떨어지면 어폴더빌리티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건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돈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벌써 관망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구매에 참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광역 토론토인데 작년 10월 거래보다 이게 맞나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에 말이 되나. 작년 10월보다 44.4%가 증가했대요. 딴 거 찾아봤는데 똑같이 나와요. 어쨌든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6,658채가 거래했는데 40% 작년에 그러니까 한 3천 몇 채가 거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구나. 그럼 이게 한 4천 몇 채가 거래됐겠네. 네, 그래서 50%가 늘었으니까 2,000채가 늘은 거니까 4,000채 정도 거래됐는데 4,000채 넘게 6,658채가 거래됐대요. 엄청나게 늘었죠? 토론토만 이렇게 됐냐? 프레이저 밸리도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무려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론토도 확 증가했지만 프레이저 밸리도 지금 확 증가했어요. 뭐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은 전달 대비 35%예요. 여기는 또 전달 대비도 35%.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전년 동월은 37%. 이것도 잘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달 대비 35%가 증가했대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약간 지금 발동 걸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사람들이 집을 언제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훅 늘면서 거의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시적으로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객관적으로 내가 잡을 잡았고 그리고 막 금리도 떨어져서 집을 살 수 있는데 경기가 폭망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경기가 폭망하면 내가 잡을 잡든 그럼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떠나서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집값이 떨어질 게 눈에 자명히 보이는데 집을 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 앞으로 또 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미국도 이민자를 막 쫓아내기 시작했고 캐나다도 이민자를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민이 많이 될까봐 지금 학생들과 워킹 퍼밋을 쫓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미 지금 실업률이 멈춰섰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업률은 좋아지겠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 폭망도 안 오네. 내가 잡을 잡았네. 금리가 떨어지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도 들썩들썩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 벌써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거죠. 앞으로 자산 시장이 좀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내년에쯤에 새 집을 분양받는 그러니까 이런 새 집 내년에 분양받는 사람들 한 2년 전에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1년 전쯤에 금리도 떨어지고 있고 경기도 좋아질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겨울에 집을 막 살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싸게 샀고 그죠? 그리고 내년 이게 이제 그러면 클로징하면 내년 지금 하면은 대기 뭐 3개월 4개월 두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2개월 두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잘해가지고 얘를 뭐 내일 봄쯤에 클로징한다 하는 분들은 금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을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알다시피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부동산 그 라이센스 따려다가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능력도 안 해서 따지 못해. 나중에 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거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못했고 그리고 경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을 여러 가지 통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어쨌든 뭐 오늘도 요즘에 겨울이 돼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제가 오늘 찍고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개인적으로 참 바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많은 변화가 있는데 뭐 이런 또 얘기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루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